75년 8월 15일 날 쿠데타가 일어나서 그 대통령 그 궁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다 총으로 학살을 해버립니다. 딸 둘이 유럽에 나가 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정치인이 셰이크 하시나입니다. 그러니까 봉고 본드의 살아남은 큰딸입니다. 77년에 정권을 잡았던 라흐만이 다시 쿠데타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그때 살아남은 부인이 지아인 거예요. 91년에 총선이 치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평민당의 하시나와 국민당의 지아가 본격적으로 맞붙게 되죠. 강성윤 교수의 남아시아 인사이드. 오늘 방글라데시 두 번째 이야기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실 강성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이제 지난 에피소드에서 지금의 방글라데시 정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교육을 좀 받았습니다. 예. 왜 어떻게 이제 두 세력들이 갈라지게 됐는지, 무엇을 갖고 치열하게 이제 다투게 됐는지 이제 역사적인 배경을 좀 배웠고요. 실제로 그럼 어떻게 다퉈왔는지, 어떤 정도의 싸움을 하고 있는지를 이번 시간에 좀 알려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방글라데시 독립 과정에 네. 대한 설명을 드렸으니까요. 네. 그때 독립 과정의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고 있던 봉고 본드가 독립전쟁 당시에는 파키스탄에 갇혀 있었습니다. 네. 묶여 있다가 이제 독립 이후로 방글라데시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초대 수상으로 이제 집권을 하게 되죠. 봉고 본드가 예, 그렇죠. 네. 그래서 방글라데시에서는 봉고 본드라는 말을 그 사람 죽고 나서 이제 쓰는 표현인데요. 벵갈의 친구라는 벵갈의 친구. 표현입니다. 네. 이 봉고 본드가 초대 수상이 되면서 이제 방글라데시는 꿈에 가득 찬 미래를 독립을. 그리게 되는 거죠. 네. 벵갈 사람들이 만든 나라라는 뜻이 바로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러니까 벵골이라는 말은 영어식 표현이고요. 네. 벵갈 사람들이 벵갈을 부르는 말을 방라라고 합니다. 방라. 그리고 데샤라는 말은 지역, 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방라데샤. 여기서 A를 맨 끝에 있는 A를 빼면 방라데시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글라데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그럼 스스로를 부를 때는 그 나라 이름은 벵갈 나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그쪽 발음은 벵라데시, 방라데시야. 예. 그렇게 가는군요. 예. 네. 그래서 이 나라가 독립을 했는데 네. 봉고 본드가 이제 초대 수상이 되고 나서 72년 11월에는 이제 헌법도 공표가 되고요. 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뭐냐면 경제난 해결을 잘 못해요. 그리고 굉장히 사람들에게는 인상이 좋은 네네네. 정치인이었는데 네. 그 카리스마 있는 장악력 같은 면에서는 좀 부족한 면이 이제 드러나기도 시작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문제들이 산적해서 감당이 안 되고 내각제 국회에서 너무너무 그 정치적인 논란이 많다 보니까 75년에 네. 봉고 본드가 네. 일당 독재 사회주의를 시행하게 됩니다. 실망스럽네. 예. 네.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는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난번에 한번 기회 있을 때 제가 내루 설명드린 것처럼 네. 그 당시 남아시아에 있던 세속주의 지향의 지식인들은 이 사회주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이 국가를 만들어내는 그림을 그리면서 우선은 일당 독재를 하자 그러면서 비상계엄 통치를 하는데 네. 75년 8월 15일 날 네. 쿠데타가 일어나서 소장 장교들이 그 대통령 그 궁에 들어가서 가족들을 다 총으로 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봉고 본드뿐만이 아니라 거기 있던 가족들 전체가 심지어는
그 막내 아들이 열 몇 살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 친구도 총 맞아 죽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가족이 몰살을 당한 거죠. 네. 그때 딸 둘이 네. 유럽에 나가 있었습니다. 네. 살았어요. 네. 큰 딸이 이름이 하시나입니다. 그 하시나가 지금 그림에 보여드리는 바로 하시나입니다. 여기 오른쪽에 있는 정치인이 셰이크 하시나입니다. 그러니까 봉고 본드의 딸. 살아남은 큰 딸입니다. 아, 그래서 저분이 예. 정치를 그렇게 예.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떤 한이 맺혀 있는지는 아시겠죠. 네, 충분히 이해됩니다. 예. 네, 네. 자, 제가 이제 에피소드를 간략하게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아버지랑 식구들이 다 총 맞아 죽은 날이 8월 15일이라고 그랬죠. 네. 그 라이벌이 되는 정치인이 여기 사진의 왼쪽에 나오는 칼레다 지아입니다. 칼레다. 예. 네. 이 칼레다 지아는 생일 잔치를 8월 15일 날 합니다. 생일 잔치요? 예. 왜요? 자, 생일이에요? 그날이? 그게 문제입니다. 칼레다 지아가 공식적으로 생일이 8월 15일이라는 걸 증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생일 잔치는 8월 15일에 하고요. 칼레다 지아의 그 결혼 증명서, 여권 그리고 졸업 증명서에 보면 생일이 8월 9일로 나온 것도 있고요. 네. 9월로 나온 것도 있고 8월 다른 날짜로 나온 것도 있는데 네. 생일 잔치를 8월 15일에 합니다. 그러니까 설마. 하시나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설마. 예, 그래서 심지어는 측근들도 칼레다 지아에게 네. 생일 잔치 8월 15일 날 하지 마십시오 이런 조언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자, 이 두 여성 정치인의 감정적인 대립이 네. 어떤지 아시겠죠? 만약에 진짜 그날을 예. 일부러 자기 생일 잔치 날로 정한 거라면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그런데 한 가지는 또 말씀드릴게요. 네. 칼레다 지아는 남편이 쿠데타 때 총 맞아 죽은 미망인입니다. 남편이? 예. 그날 쿠데타요? 아니요. 그날 쿠데타가 아니라 다음에 있었던 쿠데타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아가 가슴에 품고 있는 한에 대해서 이야기를 시작을 하자면 또 만만치가 않군요, 그 집도. 예.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이제 그 쿠데타도 그러면 그 상대방이랑 관련이 있는 쿠데타예요?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네. 우선 셰이크 하시나가 네네네. 가슴에 한을 품고 정치를 하게 되는 네. 스토리가 시작점에서는 출발이 됐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8월 15일 날 쿠데타를 일으켰던 주체들은 상급 장교들은 아니고요. 네. 사실은 하급 장교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돌발 사태에 가까운 방식으로. 그래요?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이 우선은 이제 진압이 되고 어떻게든 국가를 정상화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네. 이게 계속 안정을 못 찾는 거예요. 4개월 누가 집권을 했다 또 안 되고 이래서 결국에 77년에 네. 지아우 라흐만이라는 장군이 네. 이제 집권을 하고 네. 대통령이 됩니다. 네. 그러면 자, 이 라흐만 이제 그때 집권한 장군이 군 총사령관이 죽은 봉과본두의 그 살인죄 책임을 져야 하는 그 친구들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해서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아까 쿠데타 했던 친구들. 그렇죠. 네. 그 친구들을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모두 다 외교관을 만들어서 외국으로 보내버리는 방식을 택합니다. 모두는 아닌데. 예. 외교관을 만들어줘요? 예. 왜냐하면 시끄러우니까 떠나라. 대신 네. 뭐 지내는데 어렵지 않게 해줄게. 뭐 이런. 그 국민들이 볼 때도 그건 좀 아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네. 그러면 봉고본두 편을 드는 사람들만 있었느냐 여론이. 그렇지도 않군요. 예. 그러니까 또 이 쿠데타 세력을 나름대로 지지하던 세력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 군 참모총장이
자기가 정권을 잡고 나서 했던 게 뭐냐면 국민당이라는 당을 만들어요. 네. 그러니까 방글라데시 내셔널리스트 파티라고 그래서 BNP라는 당을 만들고 네. 그래서 국민당은 여기 그림 보시는 왼쪽 지아가 국민당의 계속 리더고요. 평민당은 봉고본두의 딸 하시나가 계속 총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언제부터요? 근데 왜 그렇게 됐냐면 네. 77년에 정권을 잡았던 라흐만이 다시 쿠데타에서 총 맞아 죽습니다. 본인도? 예, 본인도. 다시 쿠데타로 총을 맞아 죽는데 그때 그 부인이어서 사실은 살아남은 부인이 지아인 거예요. 그래서 이 흐름을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표의 맨 왼쪽 칸에 무집이라고 나온 게 봉고본두가 집권하던 시기입니다. 무집? 예. 그러니까 무지부르 라흐만이 그 사람 본명이에요. 그러니까 네. 하시나 아버지. 네. 그러고 나서 지아라고 나온 게 뭐냐면 제가 말씀드린 칼레다 지아의 남편이 집권하던 시기라고 생각하시면 네, 돼요. 한 3, 4년 했고요. 예. 근데 그 사람이 총 맞아 죽고 나서 에르샷이라는 독재자가 아주 긴 시간 동안 독재를 하게 됩니다. 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지아는 남편을 죽인 독재자 밑에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아는 엄청나게 목숨을 걸고 민주화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감옥을 날마다 뭐 네네네네. 왔다 갔다 하고요. 매번 주변 사람들이 이제 탄압을 받고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아가 갑자기 민주주의의 아이콘이 된 거예요. 네네네네. 그런데 하시나가 보기에는 지아가 뭘 했어요? 자기 아버지 죽인 쿠데타. 범인들을 네. 사실은 뒷배를 봐준 것처럼 돼버린 거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폭발적인 사건이 바로 뭐냐면 네. 여기 표에 에르샷이라는 기간이 지나고 나서 디모크라틱 이러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 시기가 옵니다. 즉 민주화 시대? 독재자 그렇습니다. 네. 하도 압력이 강해지니까 네. 90년에 에르샷이 물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네. 군부까지 나서서 너 나가라. 음. 이러니까 91년에 총선이 치러졌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평민당의 하시나와 음흠. 국민당의 지아가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예, 맞붙는군요. 본격적으로 맞붙게 되죠. 네. 그런데 하시나 입장에선 자기가 당연히 이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국부의 딸이잖아요. 봉고본두의 딸. 그렇죠. 그런데 지아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의 아이콘이잖아요. 에르샷 밑에서 싸웠고. 근데 하시나 입장에서 보기엔 아니 똑같이 쿠데타한 군인의 부인인데 무슨 민주주의 이런 거죠. 야, 이거 되게 어렵네요. 근데 또 하나. 네. 여기서 굉장히 주목해야 될 대목이 뭐냐면 독립군과 정규군의 갈등입니다. 자,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할 때 네. 정규군 중에 방글라데시 출신들은 다 서파키스탄에 묶여 있었어요. 여기 보내면 안 되죠. 이 친구들이 다 반란할 텐데. 그러니까 이쪽에서 실제로 독립군으로 싸웠던 사람들은 다 뭐냐면 정규군이 아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겠죠.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독립군이 나중에 독립을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뭐 군대 주요직을 차지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은 따지고 보면 제대로 조직된 군대가 아니잖아요. 직업군인도 아니고. 그러니까 여기 묶여 있던 정규군이 돌아옵니다. 이쪽으로. 그들이 또 자리를 차지하는군요. 그러니까 이게 갈등이 있죠. 군부 자체가 둘로 갈리는 거예요. 나는 독립군파, 나는 정규군파. 그러니까 독립군파는 뭐냐면 야 니들이 무슨 한 거 뭐 있냐. 그렇죠. 예. 아니 너들은 구경했잖아. 뭐 그리고 예. 너들 지금 파키스탄 끄나풀이야 뭐야.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정규군은 규모도 훨씬 크고 실제 전투력도 훨씬 강한 집단인데 독립군이 자꾸 무시하면 기분 나쁘잖아요. 야, 우리가 안 오고 싶어 하느냐. 우리도 묶여 있었던 거고. 그렇죠. 니네가 할 줄 아는 게 뭐 있어. 뭐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들이 무슨 군대냐. 예. 이게 무슨 오합지졸 뭐 이런. 그런데 예. 이 칼레다 지아의 남편 네.
지하가 정권을 잡고 있을 때 정리를 해줍니다. 어떻게? 정규군 쪽으로 완전히 정리를 해버려요. 독립군은 인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군부는 전부 다 지하에 충성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시나 입장에서는 군부의 배경이 없이 정치를 하는 게 참 힘들거든요. 그렇잖아요. 네네, 특히 네. 쿠데타를 몇 번 겪었던 상황에. 그렇죠. 그래서 에르샷 시대를 가면 아예 정규군이 이제 독립군하고 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군대를 완전히 장악한 상황이 되고요.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국민당과 평민당이 한판 붙는 겁니다. 91년에.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났느냐? 네. 지하가 이겼어요. 지하가 이겨요? 예. 아. 지하가 이겨서 네. 그 다음에 어떻게 됐느냐? 당연히 엄청난 이제 그 갈등 구조 안에서 이쪽이 이겼는데 네네. 이 둘의 개인적인 원한 관계도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만큼 이 둘이 서로 이제 갈등을 겪던 상황이었는데 최악의 상황이 뭐였냐면 지하가 수상이 돼서 정권을 잡은 다음에 뭘 하게 되냐면 형사법적으로 손해배상법이라는 걸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옛날 봉거본들을 죽인 구테타 세력들이 형사적으로 더 이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결론을 내려줘 버린 거예요. 아, 봉고본들을 죽인 사람들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물을 수 없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손해배상이 이루어지고 났으면 끝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이 두 사람의 사이가 같이 말도 섞을 수 없는 사이로 완전히 강을 건너가는 겁니다. 이제. 저 누구 하시나 입장에선 열받긴 열받겠네. 이거 예. 언젠간 이거 처리해야 될 일이라고 그렇죠. 생각했을 텐데. 그렇죠. 와. 그래서 네. 이제 하시나가 그러면 물러서느냐 아니죠. 왜 독립군을 지지하던 지지 세력. 그렇죠. 우리는 벵갈 사람이고. 네. 우리가 우리가 손으로 했는데.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인도 쪽이 우리하고 가깝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은 하시나 지지 세력이란 말이죠. 그래서 다음번 선거에서 하시나가 이깁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지하가 이길 때랑 하시나가 이길 때 어떤 상황이 되냐면요. 상대방은 완전히 소탕 소멸 구도로 들어갑니다. 아예 살 수가 없게 만들어 버려요. 그냥 여야의 그냥 뭐 갈등 이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쥐잡듯 상상을 잡는군요. 초월합니다. 아,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선거를 치를 때마다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을 텐데 네. 여당은 항상 프리미엄을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렇겠죠. 그렇잖아요. 네. 이제 공격이 아니라 수비니까. 네. 그러니까 모든 선거 때마다 부정선거 이슈가 한도 끝도 없이 불거집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이 표를 보여드릴게요. 네. 이 표에서 네. 디모크라틱 이러라고 돼 있는 데를 지나면 CTG가 나오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케어테이커 가버먼트입니다. 케어테이커가 뭐냐면 네. 임시정부, 과도정부. 왜? 하도 싸워서 도저히 못 살겠으니까 그리고 네. 선거도 안 되니까 모든 선거에 대한 결과 발표 때마다 부정선거라고 그러고 총파업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야 그러지 말고 그러면 중간에 서서 심판 볼 사람을 정하자. 그래서 과도 정부가 구성이 돼서 네. 선거를 할 때마다 과도 정부가 나서서 심판을 보게 됩니다. 정말 독특하네요. 예, 근데 그게 왜 관철이 됐냐면 네. 가난한 방글라데시에 외국의 원조가 들어오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예. 근데 원조를 주는 나라들이 이런 조건을 좀 압력을 강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하시나가 이겼잖아요. 예? 다음번 선거에서 지하가 다시 이겨요. 그러면 어떻게 해. 그러면 이제 하시나 쪽이 어떻게 됐을지는 다시 상상을 하시겠죠? 여기는 저 내각제예요? 예. 그래서 총리가 되면 이제 예, 정권 잡는 겁니다. 정권 잡는 거고요. 그래서 하시나가 또 얼마나 복잡했겠어요. 네. 그리고 당연히
그 부정선거 의혹은 사실은 근거가 다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고.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느냐? 모두 다 감방을 갑니다. 그렇죠. 아, 상태는 예. 네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하시나가 연임에 지금 계속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요? 예. 현재 스코어. 예, 그래서 칼레다 지아가 이제 아예 밀려 있는 상황인데요. 아 근데 이 여기도 예. 지금 뭐 한 30년까지 예. 아닌가? 그 정도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네 번을 계속 주고받고를 해서 20년을 예. 이 여자 둘이 정권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지금까지 기록이 91년 이후로 예. 방글라데시의 모든 총리직은 지아 아니면 하시나만 했던 거예요. 아니 국민들이 볼 때 그럼 니네들 둘 다 그만둬라 이런 목소리가 없습니까? 아,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그러니까 예. 케어테이커 가버먼트를 만들어 가지고 과도 정부를 하고 무슨 제3 세력이 있거나 예. 뭘 해야 되고 하는데 예. 도대체 바보들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살아요? 이럴 것 같잖아요. 네네네네네. 당연히. 네. 그런데 그거를 만만하게 봤던 모든 정치 세력들은 다 다 박살났어요? 망했습니다. 즉 한국식으로 치자면 YS 아니면 DJ인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예,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 YS와 DJ를 빼고 정치판을 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네. 예를 하나 들어드리자면 칼레다 지아가 이미 그 2018년에는 네. 이제 하시나 집권기예요. 네. 그 부정부패 혐의로 5년형을 선고를 받았다가 누가 지아가? 지아가 10월 30일 날 고등법원에서 10년으로 형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계속 형사소추는 건이 여러 개가 뒤에 딸려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계속 터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하시나하고 지아도 나이가 많습니다. 70대가 넘어가서 거의 그래요? 80대로 접어드는 상황이어서 둘 다 건강이 굉장히 좋지는 않은데 근데 서로 지금 깜빵 보내고 뭐 이런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예. 감옥에 가 있지는 않고 가택연금 상태인데요. 제가 이 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까 표 같은 표인데요. 네. 이 표에서 나오는 이 선들이 바로 뭐냐면요. 네. 사실은 프리덤 하우스라는 곳에서 만드는 민주주의 지표입니다. 네, 그러니까 네, 네. 민주주의를 어떻게 지표화합니까? 이럴 때 프리덤 하우스 걸 제일 많이 써요. 여러 지표 중에 잘 보십시오. 봉고본두가 처음에 독립해서 집권할 때는 민주주의가 굉장히 높다가 점점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쿠데타가 일어나고 비극이 있었는데 그 다음에 참모총장이 쿠데타로 집권한 다음에 보면 점점 올라가죠. 그러네요. 지수가. 네네. 왜 그러냐면 대부분 방글라데시에서 군부 통치자들이 네. 쿠데타를 마치고 나면 민선으로 넘어갑니다. 군복 벗고. 그리고 실제 대선을 치릅니다. 네. 근데 그걸 굉장히 치열하게 치러요. 군인들이 총 들고 이러는 게 아니고 저를 밀어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독재자인데 에르샷의 독재 시기도 보십시오. 보면 민주주의 지표가 올라갑니다. 그러네요. 뒤로 갈수록. 맨 밑에 있는 게 이제 토탈 스코어니까 저게 이제 민주주의 예. 지수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예. 되겠죠. 예. 네. 그런데 잘 보시면 네. 디모크라틱 이러 이래가지고 민주주의 시대에 하시나하고 지아가 탁구 치듯이 이렇게 주고받을 때 점점 떨어지네. 점점 떨어지죠. 그러다가 하다 안 되니까 과도 정부 만들자 이래서 시작을 하니까 민주주의 지표가 올라가고. 조금 올라가죠. 네. 이 상황이 방글라데시의 그 정치적인 역사를 이야기해 줍니다. 네. 그래서 이제 줄여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네. 정프로님 질문하신 그겁니다. 저 여자 둘 빼고 정치가 왜 안 됩니까? 그러면 여자 둘을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이 여자 둘을 대표하는 양 진영이 있는 거예요. 첫째, 하시나를 지지하는 친인도파가 있고 네. 지아를 지지하는 친파키스탄파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네. 친인도파는 독립군파고 네. 지아를 지지하는 이쪽은 정규군파죠. 그런데 하시나가 지금 계속 집권을 하게 되는 이유는 군부가 하시나 편으로 돌아선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지금은. 아 그래요. 최근 들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네. 영종도 인천공항을 만든다 그러면 대규모 개발 사업이잖아요. 네. 그런 이권 사업을 통째로 군부 재단에 떼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글라데시는 항상 이렇습니다. 국방부는 네. 서류 처리하는 동사무소 같은 곳이고요. 국방장관은 수상이 겸직을 합니다. 당연히 쿠데타에 신경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수상실 내부에 있는 국방비서실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서 군부 인사가 이루어지고 국방부는 그냥 서류 처리만 합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하시나가 그 방식으로 군부 관리에 들어갔다가 네. 맨 마지막에는 이권 사업의 주체로 군부의 이권을 챙겨주면서 네네. 군부가 원래 지하를 지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런 구도도 아닌 겁니다. 네네. 그리고 하시나는 세속주의파를 대표하고 네. 좌파 지식인, 아. 지하는 이슬람주의파를 대표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 하시나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 여자들 둘의 한 맺힌 스토리뿐만이 아니라 네네. 하시나가 계속 집권을 하게 되면 방글라데시 자체에 있을 세속주의적인 새로운 노력들이 정치적으로 드러날 겁니다. 지금 물밑으로만 조금씩 알려져 있는 게 뭐냐면 네. 학교에서 세속주의 교육을 합니다. 그게 그게 이슬람주의자들한테는 이게 이제 불만이 굉장히 거슬리는 거예요. 그렇겠죠. 이거에 좀 주목을 하셔야 되고 그걸 근거로 해서 네. 이제 방글라데시 경제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네네네. 이거 방글라데시는 그러니까 어릴 때는 이제 막 굉장히 극빈국으로 그냥 뉴스를 통해서 좀 접하다가 나중에 이제 한 20, 30대쯤 됐을 때는 그 의류에 보면 메이드 인 예. 방글라데시 꽤 많았었던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요즘은 특별히 뭐 이렇게 접할 마땅한 게 없었는데 생각보다 방글라데시에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이 많습니다. 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방글라데시 수출의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는 게 한국 의류업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언제 한번 또 이 방글라데시 관련해서는 또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아주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 정치 이야기, 특히나 정말 이 정도로 어마어마한 이야기가 숨겨져 있는지 몰랐는데 방글라데시의 정치 이야기 오늘 집중적으로 좀 들어봤고요. 나머지 이야기는 한번 다시 다음에 한번 기획해서 예. 우리 강성윤 교수님께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함께해 주신 강성윤 교수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